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74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개성공단 사람들 책 관련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번 얘기에서는 기업 관리자보다 노동자 대표가 더 우선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직장의 기업 문화, 직장 문화, 노동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북한은 직장이란 곳이 이제 좀 우리랑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직장이라고 하면 또 어떤 느낌이 딱 드시나요? 직장이란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는 곳이다. 뭐 이런 이거 입사 시험을 일단 봐야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 대학을 나와야 취직하기가 좋고. 근데 요즘은 뭐 대학 나온다고 해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자기 적성과는 관계없이 네. 일단 취직이 쉽게 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력서를 막 뿌려요, 일단. 그렇죠. 네, 막 뿌려서 서류 합격된 곳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거기 이제 면접을 가서 면접 딱 통과하고. 저는 사실 이제 취직을 아주 쉽게 한 편이어가지고 대학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제가 아는 친구가 먼저 가 있던 회사인데 그냥 벤처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면접만 보고 일을 했죠. 네. 거기서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벤처 붐이 있을 때여가지고 벤처기업 좀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 이사가 이제 면접 보면서 야, 써진 거 다 거짓말인 거 알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뭐 이력서는 일단 부풀리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분이 그 하나회 출신이어가지고 군인이었거든요. 군인 출신이에요. 하나회 숙청당할 때 이렇게 같이 숙청당해서 기업 일을 하던 사람인데. 뭐 요새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력서는 그냥 뭐 최저 커트라인을 속아내는 이런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를 더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이제 한국에서는 직장이라는 곳은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하든 아니면 뭐 면접을 잘 보든 연주를 타고 가든 뭐 그렇게 하든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들어가는 곳인데 북한에서는 직장이라는 곳이 이제 배치받는 곳이다 이런 개념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너 네. 저기 가 이렇게 해주는 곳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올해는 탄광에 사람들이 부정하니까 탄광에 가라 이러면 탄광에 막 오르르 가기도 하고 농사를 더 지어야 된다 하면 농사 지으러 막 가기도 하고 이 기업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기업소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있고 배치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한국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개성공단에 딱 가니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완전 이상하겠는데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관리자들은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노동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대체로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은 아니잖아요.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게 남북 관계의 문제를 발전시키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목적 하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특수한 직장인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큰 뜻을 가지고 이 개성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어려워하는 남측 중소기업을 도와주러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관리자들은 황당한 거죠, 사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보통. 네. 어려운 북한 경제를 좀 도와주려고 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막 혼란이 막 발생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이제 좀 뜯어서 보면 북한 노동자들의 입장이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보면.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노동자들은 배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배치를 받은 것은 큰 틀에서 보면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을 이행하겠다라는 국가적 조치에 의해서 너는 개성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배치를 받은 거니까 우리는 큰 뜻을 받들고 이곳에 왔다. 이런 말이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게다가 최초의 개성공단 조성 당시에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을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 한국 측에서는
월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 협상을 해왔는데 이 정도도 사실 근데 이거 싼 편이죠. 싼 편이죠. 뭐 다른 네. 동남아나 중국 비교했을 때. 네, 한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되는 네. 건데 싼 편인데 이때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세한 남측 기업들이 초기에 성공해야 남북 경제 협력의 물꼬가 더 크게 트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월 50달러. 헐. 그러니까 5만 원이죠. 지금 10여 년 전에 5만 원인 거고 지금 한 70달러, 약 7만 원 정도 되는데 전격적으로 최저임금을 그 정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주겠죠, 당연히. 좀 더 주긴 할 텐데 200달러, 300달러에서 갑자기 뭐 4분의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래 줄어든 이제 거죠. 주는 쪽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낮은 임금을 주려고 하고 그렇죠. 노동자 쪽에서는 최대한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협상이 이게 정반대로 돼가지고 이 남쪽에 이제 기업 측에서는 그래 한 300 정도면 협상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노동자를 제공하는 북한 쪽에서 50달러로 합시다 이래버리니까 정말 협상이 황당한 협상이 됐겠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쪽에서는 남쪽을 배려를 한 거죠. 북쪽 입장에서는 배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보면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국가적 조치에서 배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낮은 임금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 기업을 돕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완전 이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뭐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꼴이 돼버렸네요. 뭐 자원봉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거의 뭐 일종의 봉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에서의 1달러와 한국에서의 1달러의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네. 우리가 이제 1달러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자 하나도 사기 어려울 지금 때가 그런 됐죠. 시기에 이제 북한에서는 물론 1달러로 뭐 더 많이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에 5만 원 주면서 일해라 그러면 이건 뭐 차비 식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마비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이건 자원봉사죠. 이게. 이거야말로 순수한 자원봉사지. 흔히 요새 열정페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던데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다른 부분이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북측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최저임금은 좀 이제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이제 초반에는 어쨌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입장에서 북한에서 최저임금을 낮게 잡은 거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이제 몇 년이 흘렀죠, 지금? 이게 10년 흐르지 않았나요? 네. 10년 넘게 지났죠.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보고 지금 이제 정상적인 최저임금을 줘도 큰 문제 없지 않나. 그래도 사실 남는 거잖아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김진양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에서 개성공단에서 돈을 남기지 못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다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한 6개월 정도 개성공단 폐쇄됐었죠.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손뗀 기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6개월 동안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댔다는 거는 여기는 진짜 무조건 남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인식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른자네. 네. 그러니까 정말 좀 싸게 좀 주고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논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그렇고 우리 이제 북한 노동 문화 뭐 했을 때 일단 이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북 경협하면 한국의 이 자본과 높은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뭐 고급 노동력 이걸 결합시키는 뭐 시너지 효과를 뭐 노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북한의 이제 노동력을 보통 이제 고급 노동력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일은 얼마나 잘 하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한데. 네. 일단 뭐 일을 이제 초반에는 안 해본 일이니까 잘 좀 어색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약간 숙달되고 하면은,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숙달되지 않았으니까, 숙달될 때까지는 생산력이 좀 떨어진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초반에? 네, 초반에 그렇고. 근데 중반 넘어가면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실제 개성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체력이 약하니까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이분 특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주의 노동 자체가 개인별 노동 강도가 우리에 비하면 매우 약하다. 일을 악착같이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원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네. 노동 강도가 약한 편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그런 하시더라고요. 것 같다. 예. 네. 그러니까 흔히 북한 하면 이제 막 강제 노동 막 이런 게 연상이 되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천사 뜨고 허리 한번 펴기 네, 뭐 운동, 그런 것도 있고. 그 새벽별 보기 운동 네. 있고 막 이런 거. 상당한 노동 강도가 엄청 심할 것 같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개성공단 이 관리자의 말이 들으니까 상당히 특이한 거죠. 정반대이네요. 오 이상하다. 이거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 처음 알았는데 북한의 휴일이 한국보다 며칠 더 많다. 아, 휴일이 더 많다? 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분 그 말씀을 보니까 태양절, 그러니까 4월 15일이죠. 김일성 주석 생일. 네. 광명성절 2월 16일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이때가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해요. 실제로 가장 네. 큰 명절이고 한데 쉬는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 쉰다. 근데 그 외에도 명절들이나 휴일이 많아서 예. 추석도 세고 설날도 3일씩 쉬고 이러면서 북측의 휴일이 우리보다 며칠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태양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쉬는 거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설날은 3일을 쉬면 제일 큰 명절이 설날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제 뭐 행사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규모에 따라서 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쉬는 날 기준으로 많이 쉬면 큰 명절이고. 그렇죠. 아, 많이 쉬는 게 장땡이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또 특이한 게 남성이 일을 적게 하고 여성이 힘든 일을 더 많이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든 게 60kg 되는 원단을 차에서 막 내리는 게 있습니다. 오, 엄청 무거운데? 네. 그러니까 뭐 실 같은 것들을 막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때 남자들은 일하지 않고 여자들만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 무거운 걸 나르는 거를요? 네. 그래서 막 한국의 관리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이렇게 막 나무라니까 마지못해 남자들도 좀 하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아니, 희한하네. 아니,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막 남자들이 잘 일을 안 하나 봐요. 아니, 일단 일은 안 하더라도 무거운 걸 나르는 건 기본 예의 아닙니까? 그건 뭐 저를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또 그게 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완전히.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이제 그 방북기 같은 거, 네. 특히 이제 신은미 선생님 방북기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뭡니까? 그 리어카 같은 거를 이렇게 짐을 싣고 이렇게 가는데 이 여자가 끌고 뒤에서 남자는 담배 피면서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냐 막 그래요. 흥분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더 심한 것도 봤대요. 여자가 리어카를 끌고 있는데 남자가 거기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와 이건 진짜 너무한다. 여기 뭐 한대냐 도대체. 좀 그런 이제 남녀 간의 역할 분담에서 좀 봉건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참 이제 특이한 거는 중국에 가면 이번에 중국 갔다 오셨으니까 네네. 혹시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남녀 간의 그런 문화가 정반대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듣셨나요? 네, 딱히 들은 게 없어요. 뭐 중국도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도시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갔던 데가 이제 상하이 쪽인데 이 상하이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진짜 여성 천국이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제 맞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자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일단 신발 벗어던지고 침대에 이렇게 엎어져 누워있대요. 네. 그럼 남자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면 여자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식사 먹고 친구들 불러다가 마작하고 있으면 남편은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막 음식 대접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정반대네요. 네. 진짜. 근데 그게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집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의 문화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사회주의인데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가장 그럴듯한 이제 추측은 뭐냐면은 중국이 옛날에 이제 문화대혁명이 있었잖아요. 네. 문화대혁명 때 이 봉건의 유습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남녀 간의 어떤 봉건적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이 처벌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막 여자들을 이렇게 막 부린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여자들이 신고를 해버리면 남자 끌려가지고 막 이제 죽도록 얻어 터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한번 딱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 뒤로 자연스럽게 쭉 그냥 내려왔다. 남녀 관계가 이제 완전히 뒤집혀서 진짜 완전히 최악의 남자에게 좋지 않은 최악의 인권 후진국이 됐습니다. 여성 천국이네요. 상당히 좀
좋은 거 같네요. 어쨌든. 아주 희한하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여행 갔던 사람들이 그걸 안내원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남자들이 다 바람피지 않냐? 어떤 남자가 그런 생활을 하느냐, 가정생활을.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바람을 필 수가 없게 돼 있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 이제 바람을 핀다 그러면 딴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호텔 같은 데 가야 되잖아요. 네. 호텔에 가면 결혼증명서를 줘야 된대요. 결혼증명서가 없으면 남녀를 한 방에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증명서가 없다. 그럼 바로 신고해버린답니다. 무서운 곳이네요. 무서운 나라예요. 상당히 그런 것들에 제약이 있네요. 네. 근데 그런 제약은 있어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쵸? 네. 나름 합리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이러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모습을 보면서, 이거 좀 특이하다. 북한도 이런 모습들은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초반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영향을 좀 받아서, 이제 좀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어찌됐건 뭐 이렇게 한데, 약간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생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건 없다고 해요. 태업 수준은 네. 아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납기를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 북한 노동자들도 밤새 노동을 해가지고 맞춰낸다든지 그리고 약속을 파기하고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관리자가 결론 낸 걸로 보면 그들 나름의 질서와 체계를 존중해주고 업무를 정확히만 지시하면 해당 임무는 거의 완벽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개성공단 더 확대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확대되고 개성공단과 비슷한 곳이 더 많아지고 또 만약에 통일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과 같이 사업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노동 관련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노사분규도 많고 이런 게 있잖아요. 파업도 심하게 하고 지금도 고공농성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 노동자들과 한국의 관리자들 이런 노사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또는 중요한 문제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도 노조가 있나요? 북한은 제가 알기로 노조가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고요. 대신 종업원 대표, 직장장이라고 불리는 종업원 대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이제 노조 같은 역할을 하는 노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노동자 대표로서 그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관리자가 어떤 노동자에게 무슨 지시를 내려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종업원 대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종업원 대표가 자체 종업원 모임을 하면서 그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리자에게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인사권, 노무관리 자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 기업주가 저 노동자 마음에 안 드는데 쟤 잘라야 되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은 그 직장장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그것이 이제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기업주가 원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가 거의 경영에 참가를 하는 거네요. 같이 경영을 하는 꼴인 거네요. 거의 그런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법인장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북한 종업원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종업원 반응이 그건 조장 선생이나 종업원 대표에게 이야기하시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월급을 주고 이러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딴 사람 말 듣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기업 문화가 완전히 다른 초반에 좀 그랬던 게 있다고 하고 이해가 된 이후부터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다. 내 말 들어라 이 말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 대표에게 이야기를 해야 실제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북한 노동자들이 자존심이 엄청 세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워낙 세가지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질책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종업원 대표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 대표가 이제 같이 살짝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가 내려가야 이게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지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라든지 종업원 대표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북한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또 다른 게, 네. 그 북한에서는 이 비판 문화가 되게 활발하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윗사람들이, 지금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아래 단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것도 그렇게 막, 그거 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실제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 못하는 것들 중에도 직장 생활에서 적응 못하는 것 중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직장에서 어떤 직장의 문제점, 조직 운영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완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조직 문화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아 이상하다. 북한에서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이 상급자가 뭘 잘못하면 바로바로 지적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북한의 문화 아닌가 했는데 여기서는 또 보면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차이가 뭐냐면 그 북측에 있는 기업이냐, 예. 한국의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냐, 이 차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관리자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 북한 노동자가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생긴다. 네. 같은 이제 북한 사람들끼리 서로 네, 그렇게 지적하는 건 문제 안 되는데. 북한 기업 내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뭐 상호 비판이나 이런 것도 좀 체계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건데 한국의 관리자가 그 비판하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체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그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적을 받게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하다든지 민감하다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예, 그렇게 보면 또 맞네요. 네. 저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과 북한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좀 마주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배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늘어나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배우고 북측에 있는 노동자들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런 공간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오늘 방송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NK투데이 홈페이지가 확 바뀌었던데요? 네, NK투데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홈페이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창간 1주년은 5월 1일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산뜻하네요. 네, 이제 진짜 언론사 같아요. 네, 일반 국내 언론사 홈페이지가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도입해봤습니다. nktoday.kr 주소는 똑같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주세요.